자, 우리 행정학 두 번째 커리큘럼이 시작되었습니다. 1단계부터 같이 해오신 분들도 보이시고 두 번째 커리큘럼으로 처음 시작하신 분들도 계신 것 같은데 일단 완전히 처음이신 분들은 좀 고생할 각오는 하셔야 되긴 하겠죠. 1단계부터 수강하신 분들은 그냥 2단계는 그냥 자연스럽게 녹아들게 될 겁니다. 베이스가 쌓여있기 때문에. 근데 2단계 요 커리큘럼으로 처음 공부를 시작하시는 분들은 제가 말씀드린 것들을 잘 지켜주셔야 그래도 괴롭지만 점수로 다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런 부분들, 그리고 모든 수험생에게 중요한 부분들 좀 OT 진행하고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기출문제집이 조금 수량이 부족해서 기출문제집 혹시 구매를 못하신 분들은 프린트 지금 나가고 있고, 우리 강의 메인은 기출문제집이라 보시면 됩니다. 물론 아직은 두 번째 단계다 보니까 기본서 또는 요약서 둘 중에 하나는 필요하긴 해요. 근데 기본서 또는 요약서라는 것은 개념 정리보다는 여러분들이 이제 시험 공부를 하는 거니까 기출 문제로 시험 문제를 제대로 파악하는 게 더 우선입니다. 자, 특히 이번에 처음 시작하신 분들은 우리가 행정학을 공부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겠고요. 행정사 1차 시험, 이 시험에 나오는 행정학을 공부한다 라는 것을 처음부터 꼭 철저하게 인식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 공부랑 시험 공부는 완전히 다릅니다. 공부한다고 시험 문제가 풀리는 게 아니기 때문에 시험 공부는 무조건 시험 문제에 맞춰서 하는 겁니다. 저뿐만 아니라 수도 없이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근데 이제 더더욱 철저하게 우리는 2차가 메인이고, 물론 저도 제가 메인이었으면 좋겠는데 우리 행정사 시험은 1차 과목 혹은 행정학이 메인이 아니고 2차가 메인이다 보니까 1차 과목은 최소한의 노력으로 더 확실하게 60점 넘겨버리고, 그리고 2차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많은 훈련이 필요합니다. 더 시간 확보해서 훈련을 하는 거죠. 그래서 관건은 1차 관건은 가장 수험 적합적으로 공부한다. 또 객관식이다 보니까 우리 시험 문제가 굉장히 단순합니다. 행정학 어렵다는 얘기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리고 작년 시험이 또 특히 더 어렵게 출제가 돼서 행정학이 세 과목 중에 과락도 제일 많고, 그래서 행정학 어려워하는 분들이 많은데, 자, 그렇게 우리 시험 문제와 동떨어진 시험 문제가 풀리는 공부가 아닌 방식으로 행정학을 공부하다 보면은 아무리 열심히 해도 문제가 안 풀립니다. 근데 우리는 철저하게 시험 문제가 풀리게끔 공부를 할 거고요. 적은 시간 투자로도 확실하게 60점이 넘을 겁니다. 그래서 기본 이론 강의를 들으시면서 이런 설명들을 듣고 같이 훈련해 오신 분들은 하시던 대로 끝까지 잘 유지를 해주시면 되는 거고, 이제 아무래도 이번에 시작하신 분들은 제가 이제 꼼꼼하게 이렇게 공부해야 된다, 지금부터 가르쳐 드릴 겁니다. 자, 아무튼 두 번째라서 심화 또는 압축 정리로 커리큘럼이 바뀌었는데, 기본 이론은 토대를 쌓는 거죠. 이해 중심적으로 배우면서, 물론 이제 처음부터 우리 시험 문제를 같이 파악을 해봤고요. 자, 시험 문제 해결에 필요한 것들을 이해하되 항상 시험 문제로 연결하면서 이렇게 출제되니까 이걸 이해해야 되고 이걸 암기해야 됩니다. 이렇게 한번 돌려봤던 거죠. 그런데 이제 심화, 압축 정리는 그 중에서 특히 더 많이 나오는 거, 우리가 가장 빠른 시간 내에 60점을 넘기에 제일 중요한 것들을 추려서 이 부분을 더 집중적으로 공부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기본 이론은 36강이었는데 이번 강의는 24강으로 3분의 2 정도로 가장 중요한 내용으로 압축하게 되겠고요. 그리고 시험 공부는 무조건 시험 문제를 모르면 불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1단계부터 했지만 2단계는 더더욱 기출문제로 연결하는 걸 더 많이 해볼 겁니다. 이때 이제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은 개념이 제대로 받쳐져 있지 않은 상태에서 바로바로 기출문제를 보려고 하니까 힘들죠. 하지만 더더욱 기출문제에 부딪히셔야
행정학 엉뚱한 곳에서 허우적거리지 않고 그래도 문제가 풀리는 공부, 시험 문제 해결에 필요한 것에 더 시간과 에너지를 집중하고 좀 이해가 부족하더라도 문제가 풀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처음 시작하신 분들 고려해서 조절하긴 하지만 그래도 절대로 시험 문제 부딪히는 걸 두려워하시면 안 됩니다. 시험 공부는 그냥 시험 문제를 모르면 불가능한 거예요. 공부는 마음대로 해도 되지만 시험 공부는 시험 문제를 모르면 불가능한 겁니다. 자, 아무튼 혹시 이제 처음 저를 보시는 분들을 위해 뭐 간단한 제 소개 그리고 모든 수험생들이 아셔야 될 것들 한 번 더 정리를 하는데 좀 빠른 버전으로 진행을 할게요. 어쨌든 이제 핵심만 뭐 저에 대해서는 이미 뭐 잘 알고 계시긴 하겠지만 저는 5급 행정고시 합격한 후에 저도 마찬가지로 행정학을 처음에는 어렵게 공부를 했는데 어떤 계기로 행정학 공부가 재밌어지고 행정 공부가 재밌으니까 또 우리 시험 문제가 좀 감이 오는 거죠. 행정학에 대해 좀 감을 잡고 시험 문제 감을 잡고 그리고 이제 점수도 실제로 잘 나와서 합격을 하게 됐는데 제가 이제 어릴 때부터 뭐 집이 좀 어려워서 그런 것도 있고 해서 어릴 때부터 딱 만 20살 전부터 오랫동안 가르치는 일을 했어요. 학원, 강의, 과외 등등 수능 쪽을 했었었는데 제가 이제 가르치는 것에 대해서 너무 좋아하고 잘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있었었는데 또 합격하고 나니까 또 기회가 주어지고 또 제가 또 행정학에 대해서 완전 노베이스에서 저도 처음에 너무 힘들었는데 그걸 하나하나 만들어가면서 점수를 만들었기 때문에 또 그걸 또 알려주고 싶은 마음도 있고 그러면서 제가 강의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물론 이렇게 짧게 설명할 수 없는 아주 긴 스토리가 있지만 뭐 제가 메인은 아니니까. 자, 아무튼 제가 이제 그 강의에서 뭐 제일 제 입으로 잘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저는 이 시험 대비를 잘했어요. 시험 대비를 뭐 공부를 잘했다가 아니라 시험 대비를 잘했습니다. 그래서 항상 그러니까 내가 볼 시험 이렇게 나오니까 이렇게 공부해야지 이런 걸 잘해가지고 공부량에 비해서 항상 점수가 잘 나왔었습니다. 그걸 이제 여러분들에게 전달한 지 이제 행정학 과목만 놓고 보면은 한 10년이 좀 넘었고요. 그리고 제가 만 20살 전부터 각종 강의 활동을 했었기 때문에 지금 이제 가물가물하긴 하지만 20년이 좀 넘은 것 같아요. 아무튼 뭐 이런 모든 것들을 이제 여러분들에게 다 행정사 1차 행정에 맞춰서 전달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소개하면 좋을까 소개 문구 고민을 했었었는데 저는 이제 합격을 추구하는 정도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제가 리드해 드리는 대로 제가 강의 시간에 가르쳐 드리는 거 교재에 넣어 놓은 거 그대로 하시면은 문제가 풀리게끔 설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강제로 합격시킬 것이다. 이렇게 좀 소개를 드리고 근데 그걸 위해서 당연히 뭐 이해도 해야죠. 뭐 이해가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라 행정학, 사회과학이다 보니까 이해 필요합니다. 근데 최대한 여러분들이 행정학 거리감이 없게끔 저도 맨 처음 공부했을 때는 너무 벽이 느껴져서 힘들었는데 적어도 여러분들은 벽이 좀 덜 느껴지게끔 이해시켜드리고 무엇보다 뭐 이해든 암기든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전부 다 시험 문제 해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시험 문제 해결에 최적화된 방식 온갖 것들을 다 이해하는 게 아니라 시험 문제로 나오는 것을 시험 문제가 풀리게끔 이해시켜드리고 그리고 우리 시험 문제 모르면 시험 공부가 불가능하다고 그랬잖아요. 시험 문제 파악할 때 제일 좋은 건 기출문제죠. 기출문제를 여러분들이 가장 소화하기 쉽게 전달드리고 이제 기출문제 자체로도 많은 것들이 이해되고 암기가 될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범위가 만만치가 않아요. 여러분 다른 과목도 있는데 그래서 최대한 기억에 오래 가게끔 까먹지 않게끔 제가 여러 가지 암기 요령들을 가르쳐 드릴 겁니다. 뭐 행정학은 어느 정도 내용을 이해하면은 공짜로 풀리는 것들 많습니다. 자, 이 모든 것들은 다 수험 적합성, 시험 문제 해결을 위한 거죠. 그래서 제가 가르쳐 드린 대로 이해하시면은 그냥 이것만으로도 많은 문제들이 공짜로 풀리고 물론 이제 그 내용은 좀 두루뭉술한 과목이에요. 추상적이고 개념들도 모호합니다. 하지만 이제 객관식 시험이다 보니까 정답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OX가 명확한 것만 출제되기 때문에
자, 어느 정도 이해돼 있으면 이건 좀 이상한데 틀린 것들은 잘 보입니다. 그래서 추상적이어도 웬만한 것들에게 잘 보일 것이고, 그리고 이제 아무거나 대비하는 게 아니라 우리 행정사 기출문제, 그리고 우리 시험이 좀 역사가 짧은 시험이다 보니까 다른 객관식 시험들에서 엄청나게 많이 나오고 있는 것들, 근데 이제 아직 행정사에 안 나온 것들 포함해서 제가 이제 분석해서 여러분들이 가장 소화하기 쉽게 드리면 거기서 이제 반복 출제되는 것들 또 그대로 기계적으로 맞추게 되실 것이고, 그다음에 행정학 문제 특성상 암기가 필요한 부분도 있긴 있습니다. 이런 부분 최대한 문제가 풀리게끔 또 암기시켜 드릴 겁니다. 자, 아무튼 이걸 이제 다 응축시켜서 뭐 행정학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뭐 과목이 이렇다. 작년 시험도 굉장히 점수가 낮고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여러분들은 그걸 이제 겪을 일이 없게끔 철저히 우리 행정사 시험에 최적화된 공부를 할 거고요. 또 뭐 1차니까 적게 공부하고도 확실하게 점수가 넘게 할 거고요. 그리고 제가 1단계만큼 아주 재미있는 예시들은 못 들어드리긴 해요. 하지만 그래도 문제 풀리는 재미, 우리 수험생의 가장 큰 재미, 문제 풀리는 재미 느끼도록 해드릴 겁니다. 그래서 제가 추구하는 행정학, 이 모든 것들을 응축해서 뭐 수험 적합성이죠. 우리 시험 공부는 공부한 족적 시험 문제가 풀려야죠. 점수가 올라야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강제 합격하게 될 겁니다. 자, 이게 한번 들으신 분들이 있어서 좀 빠른 버전으로 하다 보니까 좀 랩처럼 축약해서 해버렸는데, 자, 아무튼 뭐 요 정도면은 뭐 저에 대해서 또 제가 추구하는 행정학 강의 교재에 대해서 처음 보신 분들도 어느 정도 이제 파악이 되셨을 것이고, 자, 이제 아주 중요한 얘기 넘어가 보겠습니다. 여기 이제 한번 들으셨던 분들도 너무너무 중요한 얘기. 자, 여기 이제 뜬 게 25년도 시험에서 그동안 행정사 기출문제에 있었던 내용만으로 바로 풀리는 문제가 몇 문제였냐? 12문제면은 48점이니까 아직 60점에 모자랍니다. 그 말은 뭐 행정사 기출문제를 봐야 되는 건 당연합니다. 우리가 볼 시험이니까 이걸 중심으로 행정사 시험 문제를 파악하되 그것만 가지고는 60점이 못 넘는다. 그리고 이제 행정학을 배우기 위해서는 맨 처음엔 당연히 기본서가 필요하긴 하겠죠. 다양한 설명들 처음에는 좀 필요하긴 하니까. 근데 이제 제가 25년 대비 기본서로 출간한 내용에서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한 문제 빼고 기본서 다 있어가지고 여기는 우리 시험 이럴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페이지 수도 줄이고, 그리고 뭐 덜 나와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본서 더 얇게, 더 컴팩트하게 공부할 수 있게 또 다듬어 놨는데, 아무튼 이건 이제 과하죠. 제가 더 이렇게 줄였어도 과합니다. 근데 이제 중간에 보니까 제가 기출문제집 해서 행정사 기출문제 280문제랑 그리고 이건 이제 작년 기출문제집이에요. 예상문제, 각종 객관식 시험에서 무지막지하게 나온 내용이 있는데 아직 행정사에 안 나온 거 약 128문제 정도 해서 약 400문제 정도 드린 기출문제집이 있는데 여기 있는 내용으로 바로 풀리는 거, 이게 18문제니까 이러면 넉넉하게 60점이 넘죠. 뭐 여기 있는 거 100% 다 못 맞춰도 60점 만드는 전혀 지장이 없죠.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공부의 방향으로 죽어라 봐야 될 내용이 요 가운데쯤이 되겠네요. 자, 다른 뭐 1단계 이론 강의라든가 다른 강의 교재들 다 기출문제집에 있는 행정사 기출문제랑 제가 추가로 주는 예상 문제들, 이걸 이제 제대로 소화하기 위한 수단들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합격을 위한 방향성은 기출문제집에 있는 걸로 합격한다라고 이렇게 잡아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완벽하게 소화 못해도 60점은 넘는다. 이제 뭐 커리큘럼 처음부터 따라가신 분들이야 뭐 70점 넘는 분들도, 뭐 작년 그 어려운 시험에서도 제 강의를 들었던 분들 중에 70점 넘는 분들이 있었고,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도 차근차근 따라가신 분들은 더 편안하게 점수가 나올 건데, 이제
이번 커리큘럼으로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은 이게 다소화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근데 그래도 괜찮다는 거 알겠죠? 다소화 못해도 세 문제 더 틀어도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전략은 조금 달라요. 또 아무래도 점수의 한계도 좀 낮을 수 있겠죠. 하지만 우리는 누구나 다 넘을 수 있게끔 이걸 중심으로 잘 잡으시면 됩니다. 자, 차차 이제 자세히 설명드릴 건데 이건 모든 수험생 분들의 중심입니다. 자, 그리고 26년 올해 어떻게 합격을 할 것인가. 25년도 문제가 추가가 됐죠. 아이고 이게 아니라 25년도 시험에 그 전 기출문제에서 12문제가 출제가 됐고, 그런데 아직은 이제 부족하단 말이에요. 하지만 이제 작년 문제 25문제가 추가가 돼서 이제 행정사 기출문제는 305문제가 생겼죠. 자, 그리고 제가 공무원 강의도 하고 있는데 공무원 쪽은 기출문제집이 1600문제예요. 우리는 약 400문제라고 그랬는데 아무튼 어마어마한 걸 소화하면은 또 기본서랑 우연히 똑같은 점수가 나오긴 했는데 아무튼 뭐 이건 이제 너무 과하고, 그래서 여기서 제가 엄선을 해드린다라는 거죠. 그리고 105문제를 엄선을 했습니다. 그래서 26년 대비 기출문제집은 총 410문제. 이게 여러분들 합격을 위한 중심이 된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커리큘럼부터는 당연히 이제 두 번째이신 분들도 개념 다시 정리를 해야 돼요. 행정학은 한 번에 개념 잡히진 않습니다. 개념 정리를 하긴 하되 기출문제에 연결하는 걸 더 많이 하고요. 그다음에 처음 들으시는 분들은 개념을 너무 하나하나 체계 잡고 하나하나 이해하려고 하면 안 되겠죠. 어쩔 수가 없죠. 대신에 문제는 풀리게끔 시험 문제랑 부딪혀서 우리 시험 이게 나오네? 그럼 나는 시간과 에너지가 부족한데 이거라도 제대로 해야 되겠다. 이런 전략으로 잡으시면 됩니다. 어쨌든 이제 중심은 여기 410문제. 자, 그리고 이걸 정리하면은 제가 강의에서 알려드린 모든 내용을 다 소화하시면은 너무 과한 점수가 나옵니다. 그래서 모든 내용 다 소화하실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중심을 잡아준 게 요 기출문제집이라는 거죠. 자, 그리고 강의 설명을 잘 듣고 꼭 제가 가르쳐드린 대로만 공부를 하셔야 돼요. 가뜩이나 우리 2차 가배인이고 행정학 공부할 시간도 많지도 않고 여러분들 뭐 직장 병행하신 분들도 있고 등등 시간과 에너지가 부족한 상황이에요. 자, 철저하게 제가 가르쳐드린 데만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제가 가르쳐드린 것에서 벗어나는 만큼 점수는 덜 나온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왜냐하면 제가 가르쳐드리는 것은 시험에 나오는 대로만 가르쳐드리는 거예요. 행정학 자체를 가르쳐드리는 게 아닙니다. 행정사, 1차 행정학 시험에 나온 대로만 가르쳐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르쳐드리는 거 위주로 시험에 나오고 또 제가 가르쳐드린 대로 공부를 해야 시험 문제가 풀립니다. 행정 공부 열심히 해도 시험 문제랑 동떨어진 공부를 하면 점수가 안 나온다고 했죠. 행정학이 이미 배워보신 분들은 너무나 잘 알겠지만 너무 중구난방이고 체계가 없는 학문입니다. 그냥 온갖 것들 다 가지고 와가지고 정부를 효율적으로, 정부를 민주적으로 만든다 이러면 다 행정학이에요. 뭐 경제학부터 뭐 온갖 것들 다 가지고 오잖아요. 일정한 체계가 없습니다. 다른 법 과목과 달리 행정학을 여러분들이 많이 힘들어 하시는데 법 과목은 해도 공부하면 할수록 체계가 잡히는데 우리나라가 뭐 체계를 잡아서 법을 만든 거니까. 근데 행정학 같은 경우에는 뭐 100년도 넘은 그 옛날부터 아주 별의별 나라에서 별의별 학자들이 별의별 이론들을 만든 걸 가지고 이렇게 지금 의미가 있는 것들을 그냥 싹 모아놓은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허우적거리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까딱 잘못 공부하면 산으로 가기 좋은 과목. 그래서 이제 어려운 거고 나름 열심히 하신 분들도 꽈락이 나온다든가 생각만큼 점수가 안 나오는 과목인 거죠. 근데 이제 그건 이제 여러분들하고는 상관없는 내용입니다. 제가 강조드린 걸 철저히 지키시면은 가성비가 극대화될 거고요. 그리고 이해 중요해요. 중요하지만 이해가 부족하더라도 제가 가르치는 대로 공부하시면 문제는 잘 풀립니다.
이게 뭐겠습니까? 전략적으로 공부를 하셔야 돼요. 우리는 합격을 목표로 하는 사람들이지 이 중에 이제 행정학이 좋아서 공부하신 분들은 없잖아요. 그죠? 합격이 목표다 보니까 합격을 위해 전략적으로 공부하셔야 되겠습니다. 뭐 전략적으로 한다라는 것은 모든 것들을 합격에 연결되는 공부를 하는 거예요. 시험 문제가 풀리는 공부를 하는 거죠. 그래서 다행히 여러분들이 뭐 90점 맞아야 되고 그런 시험이 아니다 보니까 이걸 좀 납득을 잘 하시고 전략적으로 잘 따라오시기는 해요. 만약에 90점 넘어야 되는 과목이면 마음이 불안하니까 자꾸 범위를 넓히게 되고 제가 하지 말라는 것도 하게 되고 막 하게 됐는데 여러분들이 그래도 시험 제도를 이해하고 있으시니까 잘 따라오실 것으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해하면 공짜인 부분들도 있어요. 그런 부분들은 제가 또 이해를 시켜드립니다. 아무리 압축 정리 심하여도 이해가 필요한 부분들은 있기는 해요. 이렇게 정리를 드리고요. 자, 그리고 이제 시험 공부 방법을 좀 알아볼게요. 자, 이미 들으신 분들도 있겠지만 시험 공부한다는 거. 제가 처음 시작부터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죠. 절대로 공부하시면 안 됩니다. 시험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특히 이제 행정학은 너무너무 추상적인 과목입니다. 양도 엄청나게 많고요. 하지만 객관식 행정학 시험 문제는 OX 명확한 것만 출제될 수 있다. 논란의 여지가 있는 건 출제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행정학은 어려운데 추상적인데 문제는 쉽습니다. 문제가 쉬워요. 시험에 나온 것도 정해져 있고 문제가 쉽습니다. 이걸 꼭 인식을 하셔야 돼 있고 이미 이제 훈련이 되신 분들도 있겠지만 처음 들으시는 분들은 꼭 이 관점이 있으셔야 돼요. 그래 엉뚱한 걸 공부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시험 공부니까 우리 시험에 무엇이 출제되며 그 중에서 무엇은 많이 나오고 무엇은 적게 나오고 이런 것들을 파악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오면 어떻게 출제되는가, 어떻게 출제된다 이 말은 시험 문제가 뭘 알아야 정답을 고를 수 있게 출제가 되는가 이걸 이제 파악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결론이 출제 가능성에 따라 철저하게 우선순위를 정하셔서 많이 나오는 건 죽어라 해야죠. 그건 이해도 하고 암기도 하고 반복도 하고 저도 그렇게 자연스럽게 많이 나올수록 고반복이 되게끔 강의 교재가 설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자연스럽게 되게끔 해드릴 건데 여러분들 스스로 공부할 때도 많이 나올수록 고반복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문제 해결에 필요한 것에 집중을 하셔야 되겠는데 예를 들어 하나의 이론 관련해서 사실 공부해야 될 게 밑도 끝도 없거든요. 뭐 이론을 말한 학자, 그 학자의 생애 뭐 이런 것들까지 밑도 끝도 없어요. 근데 시험에 안 물어보는 건 공부하는 게 아닙니다. 됐죠? 그래서 꼭 방향성 한번 더 잡아주시고 이제 빠른 버전으로 해서 조금 아쉽긴 하지만 문제를 보시면 바로 이해가 되실 겁니다. 자, 일단 올해 이제 해가 바뀌었죠. 작년에 가장 최근 시험 직위분류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걸 고르시오. 우리 시험 문제는 옳지 않은 거 고르시오 또는 옳은 거 고르시오. 둘 중에 하나는 패턴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옳지 않은 거 고르라고 하면은 이 중에서 틀린 문장 하나 찾으면 바로 정답이 나오는 거고요. 옳은 걸 고르라고 하면은 틀린 거 4개를 소거하든가 아니면 그 정답이 옳다라는 걸 확신하고 있으면 바로 정답을 고를 수 있겠죠. 근데 이제 공통점은 뭡니까? 어디가 틀린지를 알아야 된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시험 문제를 보면서 우리가 해야 될 작업이 이런 겁니다. 직위분류제는 계급제라는 것과 비교돼서 출제가 됩니다. 이 문제 정답 4번인데 직위분류제는 계급제에 비해 직위분류제는 계급제랑 비교해서 출제가 됩니다. 이런 것들을 파악하는 게 무엇이 출제되는지를 파악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어떻게라는 것은 옳지 않은 거 옳은 거 고르라고 해도 옳지 않은 거 4개를 골라야 되잖아요. 아무튼 우리 객관식 행정학 시험 문제 스타일은 옳지 않은 거 한마디로 틀린 전지에 틀린 부분 이 부분이 출제 포인트입니다. 어디가 틀렸는지 알면은 바로 정답을 고를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어떻게 출제되는가에 관련되는 부분이죠. 예를 들어 인사관리의 탄력성과 신축성 확보가 유리한 게 계급제고요. 직위분류제는 불리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둘을 비교해서 출제하는구나. 그리고 이 내용 처음 배우시는 분들은 뭔지 모르겠지만 계급제는 유리, 직위분류제는 불리니까 이걸 이제 틀린 부분을 찾으면 5번을 정답으로 고를 수 있겠구나. 이걸 이제 파악을 하시는 겁니다.
자, 그리고 시험 이렇게 출제되니까 배울 때도 계급제랑 직위불제를 비교해서 일단은 그 원리를 이해하면 공짜들이 많은 것들이 있다. 그럼 이해를 하는 거예요. 이건 제가 이해되시라고 그림도 그려놓고 두 번째 커리큘럼이어도 자세히 설명드릴 거예요. 이해하면 공짜들이 너무너무 많으니까. 뭐 예를 들어 계급제 같은 경우에는 사람 자체를 키워나갑니다. 여기서 사람은 이제 공무원이죠. 공무원. 공무원이 9급 공무원 시험에 합격하면 그 사람에게 9급이라는 계급이 주어집니다. 그리고 9급 공무원이 감당 가능한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의 능력이 올라가면 계급 올려줘요. 이런 식으로 같은 사람이에요. 같은 사람을 계속 키워나갑니다. 그런데 직위분류제는 원리가 전혀 달라요. 그러니까 비교해서 출제를 하는 거예요. 자, 이런 방식 여러분들도 익숙하죠? 우리나라가 좀 이런 성격이 강합니다. 근데 이런 성격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다른 제도들을 막 보완을 해요. 그래서 비교해 출제하는데 오른쪽은 공무원 쪽이라기보다는 민간 기업에 더 적합한 방식이에요. 근데 민간 기업은 훨씬 더 생산성, 효율성이 높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공공 부문에서 이걸 도입해야 된다, 뭐 이러면서 논의를 하는 게 행정학인데, 아무튼 오른쪽은 한 칸 한 칸이 직무예요. 직무의 종류 구분해 두고, 직무의 난이도 구분해 두고, 뭐 위로 갈수록 어려워지겠죠? 뭐 이런 싹 구분한 다음에 이 직무 구분이 이 조직이 목표로 하는 것을 달성하기에 가장 최적화된 직무 구분이라는 거예요. 그걸 열심히 찾아요. 그다음에 한 칸당 한 사람을 넣어서 일을 시켜요. 하나만 죽어라도 시키는 거죠. 이거는 사람은 관심 없어요. 사람은 좀 과장하면 기계 부품이나 마찬가지예요. 이 직무 제일 잘 수행하는 게 이 직위분류제 최대 목적입니다. 이 사람이 못해 잘라버려, 다른 사람. 그러면 왼쪽은 사람을 키워나가고 오른쪽은 사람은 관심 없고 하나만 수행하고, 그리고 왼쪽은 한 사람이 다양한 업무를 두루두루 수행을 합니다. 근데 오른쪽은 한 사람이 하나밖에 안 합니다. 이런 것들이 좀 이해가 되죠. 그래서 이런 걸 바탕으로 다양한 시험제로 잘 나오는 것들을 정리를 하는 건데, 일단 뭐 여기 지금 다 설명할 수는 없겠고, 자, 계급제에서는 아까 탄력적인 인사관리 유리하다. 직위분류제는 불리하다 배웠잖아요. 요것만 좀 보시면은 계급제에서는 왼쪽 이거는 체육 선생님이나 마찬가지예요. 체육 선생님들은 축구, 농구, 야구 다 잘해야 되죠. 다 조금씩 해봤어요. 다 잘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기 농구 선수가 한 명 빵꾸 났네. 축구하던 사람 데리고 가서 네가 좀 해라. 상관없어요. 반대로도 상관없고, 축구 선수 빵꾸 났네. 농구하던 사람 와서 해라. 상관없어요. 다 조금씩은 다 할 줄 알아요. 체육 선생님들이 그렇죠. 근데 직위분류제는 이 사람은 예를 들어 이게 농구다. 농구밖에 안 해요. 농구밖에. 하나의 직무만 수행하는 거예요. 마치 국가대표처럼 하나만 죽어라 합니다. 그러면 여기 축구 선수 하나 다쳤네. 농구하던 사람 와서 해라. 이 사람은 축구를 안 해봤으니까 아예 못하고 공 날라오면 손으로 잡고 못하는 거야 이게. 그러면 왼쪽에서는 사람들을 탄력적으로 이동시켜서 여기 못한 이 사람 못하는데 네가 좀 해라. 이런 게 가능하단 말이에요. 근데 오른쪽은 한 사람은 하나밖에 못해요. 탄력적인 이동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를 시험에 무지막지하게 됩니다. 행정사도 작년에 또 낸 거고요. 자, 이렇게 배우는 거예요. 이해할 건 이해하고, 또 시험에 이거 하도 바꾸면 땡을 잘 내다 보니까 시험에 나오는 그대로 강의 교재 정리되어 있을 것이고, 이걸 바탕으로 이제는 직위분류제네. 인사관리의 탄력성과 신축성. 직위분류제에서는 한 사람은 하나밖에 못하지. 다른 걸 못하지. 근데 어떻게 탄력적으로 이동시키나? 땡. 이렇게 풀게 되는 겁니다. 자, 어쨌든 아직 내용이 생소하신 분들도 있겠지만 이런 식으로 우리 시험 문제로 나오는 것을 시험 문제가 풀리게끔 공부한다. 이걸 이제 느껴보는 거예요. 한번 하셨던 분들도 또 느껴보는 거죠. 뭐 제일 중요한 얘기입니다. 또 나머지도 뭐 필요한 것들은 다 배웁니다. 자, 그리고 뭐 육어번원술이라고 해서 원래부터 시험에 종종 출제되긴 했으나 최근 들어서 각종 객관식 시험에서 출제 비중이 올라가서 저도 이제 행정사도 출제 비중이 올라갈 것이다 여러 가지 대비를 시켰는데, 아니나 다를까 이렇게 근거가 있는 것들,
작년에 정면으로 한 문제가 통으로 나왔는데 뭐 유거버넌스에 대해서 정부 내부 관리, 뭐 정부 단독 이런 표현들이 보이죠. 이런 게 틀린 내용이에요. 이런 게. 그래서 이건 정부 혼자 한다. 정부 내부 관리에 초점을 맞춘다. 이런 게 왜 틀리게 나오느냐? 이런 걸 이제 이해하기 위해 이건 이제 배경 이해하면 공짜들이 많습니다. 여러 가지 역사적 과정을 거치면서 정부가 70년대쯤 뭐 모든 걸 지금 설명할 수 없겠지만 이건 다음 시간 배웁니다. 그래서 조금만 기다려 주시고 어쨌든 정부가 크게 실패하면서 각종 비난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새로운 국가 형태로 바뀌게 돼요. 그러면 자, 정부가 실패를 겪은 상황이다 보니까 정부의 역할을 줄이게 되는데 아니 원래 정부가 하던 일이 있는데 그걸 줄이면 누가 합니까? 다른 영역과 함께 할 수 있대요. 아직 개념이 잘 없으신 분들도 있겠지만 시장과 함께하는 방식도 있고 시민사회와 함께하는 방식도 있고 이렇게 다른 참여자들과 함께 할 수 있대요. 그런 개념이 거버넌스고요. 거버넌스. 그 흐름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신공관리는 어차피 너무 중요하니까 미리 설명드리면 이게 그 현대행정의 대세였어요. 근데 이게 시장이라고 적혀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정부가 하는 일하고 시장에서 민간 기업이 자기 이익을 추구하는 거하고 안 맞는 부분이 있겠죠. 물론 이제 맞는 부분도 있어 도입했으나 안 맞는 부분들 때문에 부작용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그러면서 새롭게 좀 뜨고 있는 게 유거버넌스론이에요. 뭐 등장한 지는 오래됐으나 오히려 지금 더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출제 비중도 올라가고 있는 거고요. 그러면 일단 이 거버넌스 세계관에서 둘 다 정부 역할을 줄이고요. 정부는 크게 한번 실패했으니까 줄일 때 뭐 나중에 배우겠지만 방향 잡기만 하랴 이렇게 줄이게 됩니다. 방향 잡기. 그리고 운영하는 원리는 다르긴 하지만 둘 다 정부가 중심이 된다. 정부 역할이 커진다. 정부에 초점을 맞춘다. 이런 게 다 땡이 되는 거예요. 정부 실패를 겪었으니 뭐 지금 내용 아무것도 몰라도 한번 실패했어? 네 역할 줄일 거야. 이건 뭐 이해하기 쉽잖아요. 그리고 이제 유거버넌스로 문제 풀 때 이렇게 정부 내부 관리에 초점, 정부 단독 강조 뭐 이런 것들을 푸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런 배경들 이제 자세히 배우고요. 신공관리론과 달리 유거버넌스로는 시민사회와 협력한다고 했잖아요. 이게 뭐 쉬운 예를 들면은 코로나 극복 과정에서 정부 혼자 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잖아요. 근데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마스크를 써줬기 때문에 코로나 극복에서 훨씬 더 도움이 됐겠죠. 일일이 정부가 마스크를 다 하나하나 쓰는지 안 쓰는지 검토하고 규제하고 이런 건 불가능하단 말이에요. 근데 시민들이 뭐 본인 안 걸리려고 쓴 것도 있지만 그냥 뭐 확산이 방지되면 결국 이제 나도 좋겠지. 나도 돌고 돌아서 걸릴 수 있으니까. 그래서 자발적으로 참여하니까 더 확산 방지 효과가 컸었고 이렇게 정부 혼자 하는 건 한계가 있는데 일반 시민들이 함께 참여해서 코로나 극복을 노력하자 이렇게 협력을 했더니 훨씬 더 효과가 좋구나. 이런 원리가 유거버넌스의 원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되려면 뭐가 필요하니 이런 개념들을 배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개념들로서 뭐 여기 수평적 네트워크 이런 거 보일 것이고 자 이렇게 지금 유거버넌스론 내용을 다 배우지 않았다 하더라도 배경상 정부 역할 강조하는 쪽 다 땡 이런 요령이 생기고 이건 공짜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용어를 점점점 정리해 가는 거예요. 아직 뭔지 몰라도 정부 역할을 방향 잡기로 축소하는 겁니다. 그리고 다양한 시민사회와 함께 협력하기 위해서는 서로 연결되어 있어야 되겠죠. 또 뭐 정부가 시민들에게 수직적으로 명령하는 게 아니라 수평적인 관계에서 함께 협력을 하는 거죠. 이런 단어들 점점점 정리가 되고 그다음에 1970년대 정부 실패를 겪은 이유입니다. 그러면 1900년대 말 혹은 20세기 말 정부를 혁신하기 위한 이론적 기초가 됐겠죠. 그래서 뭐 이런 내용은 신공관리론, 유거버넌스론 마찬가지고요. 여기도 이제 땡인 거 마찬가지고요. 니은 같은 건 유거버넌스론의 특징이고요. 이런 것들 이제 정리해 가는 거죠.
자, 아무튼 우리 시험 문제 이렇게 나온다는 것도 확인을 하시고 또 간단하게 현대행정의 세계관도 봤는데 이제 오늘 배울 내용에도 연결이 되니까 일부러 또 이 문제를 고른 것도 있습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맛을 봤어요. 그러면 이제 가장 우려되는 것들을 이제 좀 설명을 드릴 건데, 자, 1단계에서 기초를 차곡차곡 쌓으신 분들은 이거 좀 너무 비대칭으로 그렸네요. 이제 차근차근 쌓아가시면 됩니다. 다 계속 쌓입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제 2단계에서 처음 시작하신 분들, 기초를 안 쌓은 상태에서 2단계로 기초를 만들다 보니까 이게 그 행정학을 여러분들이 뭐 벽돌로 철근으로 단단하게 지을 시간은 없단 말이에요. 결국 이제 모래성을 쌓는 건데 부족한 시간과 에너지를 바탕으로 어쨌든 60점만 넘게끔 또 가능하기도 하고 모래성을 쌓는 건데, 이게 여기부터 쌓게 되면 많이는 못 쌓겠죠. 그럼 이제 그 다음 쌓아 올리는 것도 많이 못 쌓아 올립니다. 근데 뭐 점수는 이것만 해도 넘긴 넘습니다. 자, 왼쪽은 뭐 처음에 고생하는 대신에, 처음엔 누구나 고생해요. 근데 점점점 흡수가 잘 되고 자연스럽게 점수가 쭉 하는 만큼 오른다면은 이제 이 분들도 결국은 60점이 넘지만, 결국은 넘습니다. 넘지만,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많이 뭐 괴롭고 힘들고 불안하고 아무래도 좀 기초가 부족하다 보니까 잘 안 들어오는 부분도 있고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도 있고, 뭐 사람이 이해가 안 되면 또 하기가 싫고 불안해지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 내 성격은 도저히 하나하나 이해가 안 되고 납득이 안 되면 못 넘어가겠다, 그렇게는 공부를 못 하겠다, 이런 분들은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2단계로 시작할 수가 없는 분들이죠. 그런 분들은 그냥 본인이 어쩔 수가 없으니까 1단계부터 차근차근 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어차피 넘을 수는 있다고요. 물론 더 힘들고 더 심리적으로는 괴로울 거예요. 이게 안 돼 있으니까. 하지만 뭐 넘을 수 있다라고 선생님이 말하니까 그래, 넘겠지, 이런 마음을 하실 분들은 그대로 가시면 되는데, 제가 이제 1단계부터 시작하신 분들은 여기서 여기 이렇게 바로 넘어가도 된다. 여기랑 여기가 핵심이다. 그래서 시간과 에너지가 부족하니까 모든 걸 다 따라가지 않아도 이렇게 좀 줄이는 커리큘럼들도 가르쳐 드리는데, 2단계부터 시작하신 분들은 어쩔 수가 없이 그냥 다 하셔야 되겠습니다. 다 해야 넘습니다. 다. 그래서 처음에 고생해야 되고 다 하셔야 되겠고, 아무튼 합격만 하면 돼요. 그러니까 전략을, 본인의 실력, 그리고 1단계 한 여부에 따라서 잘 잡으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2단계부터 시작하신 분들은 여기서 1단계만큼 이해할 시간이 없습니다. 그 부분은 괜찮다라고 제가 계속 말씀드릴 것이고, 본인도 이제 괜찮다고 계속 본인에게 말씀을 해주세요. 괜찮아요. 문제는 다 풀립니다. 대신에 이제 더 시험 문제를 더 많이 봐야 되겠죠. 기출 문제로. 어떻게든 내가 기출 문제를 다 파헤친다. 기출 문제로 이렇게 틀리기는 해. 이것부터. 하여간 이제 기출 문제에 틀리게 나왔던 패턴들은 계속 반복이 되거든요. 그건 내가 정말 빠삭하게 파악해서 기계적으로 푼다. 그리고 행정학 하다 보면 공짜 많다라고 했지. 그런 걸 이제 그냥 풀린 것들도 있거든요. 합치면 60점이 넘으니까. 나는 이제 자연스럽게 되는 것들은 강의 들으면서 된다라는 걸 믿으시고, 그리고 본인은 그러니까 수험생 입장에서 기출문제 죽어라 본다, 이런 전략으로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기출문제는 이제 단원별 기출문제집에 제가 추려놓은 기출문제를 말하는 겁니다. 자, 아무튼 후자이신 분들이 너무 걱정이 됩니다. 네, 그래서 제가 좀 강조를 드렸는데, 뭐 차근차근 따라가시면 됩니다. 차근차근. 마음이 조급하시면 안 됩니다. 차근차근 따라가시면 돼요. 저는 이제 점수가 넘게끔 다 설계를 해놨으니까. 자, 그러면 이제 우리 강의 60분씩 3강 하루에 이제 진행이 될 텐데, 시간이 많이 부족하시겠지만 적어도 요거는 이제 모든 수험생분들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걸 하는 만큼 점수가 더 빨리 오를 겁니다.
자, 당일 복습. 저녁 강의다 보니까 실강생분들은 당일 복습이 어렵다 하더라도 적어도 이제 최대한 다음 날에 최대한 빠르게 심화 강의에서는 행정사 기출문제 중 중요도 A, B 문제를 거의 다 다룰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단원별 기출문제집에서 전체는 아니고요. 출처 중요도가 다 달려 있거든요. 기출문제집에서 출처가 행정사인 거 그리고 중요도가 A, B인 거는 한 번 더 읽어본다. 자, 뭐 이론 강의 때부터 하신 분들은 뭐 이미 익숙한 것들도 있을 것이고 자세히 공부 안 하셔도 돼요. 그냥 한 번만 읽어본다. 그리고 지금 처음 시작하신 분들은 좀 더 자세히 여러 번 본다. 근데 스스로 봐도 어디가 틀렸고 어떻게 고쳐야 되고 이걸 이제 바로바로 알 수 있게끔 제가 기출문제집을 설계를 해놨어요. 그래서 훨씬 편하게 그걸 파악할 수 있을 겁니다. 좀 이따 확인해 보겠지만 그래서 스스로 볼 수 있게끔 설계를 해놨으니까 최대한 여러 번 본다. 그리고 특히 이제 후자이신 분들은 보면서 이 부분 좀 찾아봐야 되겠다. 자, 제 모든 교재는 기본서든 요약서든 기출문제집이든 포인트 번호가 똑같이 맞춰져 있어요. 그래 여러분들이 필요한 부분 찾아보기 편하니까요. 예를 들어 포인트 3번에서 모르는 문제가 있었다. 기본서도 포인트 3번, 요약서도 포인트 3번. 똑같은 포인트 내용들이 맞춰져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필요한 부분을 기본서나 요약서 확인하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본서든 요약서든 다 괜찮습니다. 기출문제집이 더 중요합니다. 자, 이렇게 본인 실력에 맞춰서 복습 정도 잘 조절해서 한번 같이 다 점수를 넘도록 파이팅 해봅시다. 자, 그리고 이제 내용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제 행정학 내용. 자, 여기는 이제 파트별 출제 비중이 좀 정리되어 있는데 이제 복잡해서 제가 표로 정리를 해놨습니다. 파트 1부터 2, 3, 4, 5, 6, 7 총 6개 파트로 구성되어 있고 이제 파트 제목들을 보면 행정학이 대충 뭘 배우는지 파악하시게 되는데 행정학 총론이 모든 걸 배우기 위한 기초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결국 정부가 하는 것은 국민들 위한 정책을 만드는 겁니다. 그때 국민이 모든 사람이 정책 결정에 관여하기는 어려우니까 국민의 대표를 뽑죠. 뭐 대통령, 국회의원을 뽑죠. 여기서 정책을 결정하고요. 여기 행정. 자, 결정하는 분들이 좀 정치인들이라고 부르잖아요. 그런 정치적 영역에서 결정이 내려지면은 행정 영역에서는 그것을 실제 시민들에게 집행하게 됩니다. 국민들이 또 집행하게 되는 거죠. 그런 과정을 이제 정책 과정이라고 하고요. 뭐 행정학의 메인이겠죠. 그다음에 조직, 인사, 재무, 이거는 뭐 정부 아니어도 민간 기업도 다 가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미 이제 회사에서 일해 보신 분도 있을 것이고 나중에 행정사 사무실 차리시면 본인이 직원들 두고 혹은 여러 행정사분들이 함께 연합 사무실 차리기도 하고 그래서 조직을 구성해서 함께 목표를 달성하는 거죠. 직원들 관리하고 인사 관리 필요하고 당연히 돈 관리 필요하고 민간 기업도 하는 건데 정부도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하나의 조직이다 보니까 민간 기업처럼 조직 인사 재무 관리 당연히 필요하겠죠. 이런 것들을 행정학에도 배우는데 그렇다면은 여기서 민간 기업하고 정부하고 비슷한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정부가 하는 건 돈을 많이 번다. 그 민간 기업은 자기 이익을 추구하잖아요. 정부는 자기 이익 추구한다 그런 게 아니고 국민 전체의 공익을 추구하다 보니까 차이점이 생기겠죠. 그런 부분을 공부를 하는 겁니다. 행정하려는 아주 쉽고요. 그냥 두루뭉술한 얘기긴 한데 다 종합적으로 잘하자고요. 그다음에 이제 지방자치론. 그러면 우리나라가 지방자치를 실현 중이다 보니까 지방정부에만 적용되는 규정과 제도들이 있어요. 이건 좀 별개의 과목 같습니다. 물론 이제 연결된 내용이 있지만 좀 별개의 과목처럼 마지막에 외우시면 되는 거예요. 자, 일단 좀 빠른 버전으로 받고 이렇게 배울 내용들 대략 조금만 파악을 해보고요. 자, 그리고 현대 행정에서는 아까 정부뿐만 아니라 뭐 시장, 시민사회가 등장했잖아요.
거버넌스라는 개념. 앞에서 무슨 행정학의 역사 같은 거 배워봤었는데 거버넌스를 기반으로 현대 행정이 기틀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거버넌스라는 건 뭐다? 정부 혼자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지금은 정부가 시장의 민간 기업들도 활용하고 공공 서비스 공급을 민간 기업에 맡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민간 기업이 더 잘하는 것들. 그리고 코로나 때 시민사회가 마스크를 자발적으로 쓴 것처럼 시민사회 역할도 중요하고 이렇게 서로 보완하면서 공공 서비스를 공급하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현대 행정하면은 행정학이지만 정부만 배우는 게 아니라 이 관계를 바탕으로 배운다라고 틀을 잡아주면 되겠고, 그리고 역사적으로 이제 다음 시간에 바로 배우는데 시장도 한번 실패해봤어요. 정부도 아까 봤듯이 실패해봤고 그러다 보니까 새로운 참여자 시민사회 또 민주주의가 발달하면서 시민들이 참여하기도 더 용이해졌고 참여하는 게 더 민주적이기도 하고 시민사회 보완이 필요한 상황이고 이때 이 거버넌스를 잘 돌아가도록 만들어주는 윤활유 같은 존재가 사회적 자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아무튼 좀 빠른 버전으로 쓱 한번 개념을 잡아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진도를 나갑니다. 자, 이제 OT는 끝. 이제 본격적으로 진도를 나갑니다. 파트 1 행정학 총론. 여기서 이제 아까 출제 비중을 제가 언급을 못했는데 출제 비중도 가장 높고요. 이걸 바탕으로 다른 걸 배우다 보니까 여기는 이제 아무리 두 번째여도 이해할 것들이 많습니다. 그 부분을 먼저 좀 차분히 잡아가 볼 겁니다. 자, 일단 첫 번째 시간에는 포인트 1, 2, 3을 볼 건데 1, 2, 3은 다 행정의 개념을 잡는 부분이에요. 행정이란 무엇인가? 그런데 제가 바로 기출문제를 하나 띄울 건데 우리 기출문제집 1번이죠. 띄울 건데 이 기출문제에 있는 내용이 그냥 기본서 내용입니다. 또 앞으로 배우면서 이건 자동 이해가 되고 행정학 배울 때 여러분들이 행정학 왜 이러지? 행정이 뭐 하자는 학문이지? 모르겠네. 왜 이렇게 다양하지? 그런 고민을 없애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번 행정의 실체와 역할은 정부. 우리가 지금부터 정부라고 하면 주로 행정부입니다. 행정부. 제가 특별히 사법부, 입법부 포함한다라고 말씀드리지 않는 경우에는 다 행정부라고 보시면 돼요. 행정학이니까 행정부를 연구하는데 행정부를 둘러싼 정치적, 사회적, 문화적 환경에 다양한 환경 속에서 규정된다. 그렇죠? 정부가 단독으로 존재하는 게 아니죠. 국민들이 정부에 영향을 미치고 사회 문화가 정부의 활동에 영향을 미치고 그런 것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정부는 정부를 둘러싼 다양한 요인들 혹은 환경에 영향을 받습니다. 그다음에 2번 행정의 영역과 범위는 명확하게 설정되고 있지 않으며 그 한계도 분명하지 않아서 고도로 체계화된 개념화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행정이 뭔지를 명확하게 파악하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죠. 행정은 개념 자체가 어마어마하게 다양하고 두루뭉술합니다. 그리고 3번 행정에 대한 연구 대상의 선택이나 연구 방법의 변화에 따라 다르게 이해되어 왔다. 이제 환장하는 건데 이론이 바뀔 때마다 초점이 막 바뀌고 행정에 대한 설명이 막 바뀔 거예요. 원래 그렇다. 원래 그렇다. 이게 결국 정부를 중심으로 연구하긴 하지만 사회 현상을 연구하다 보니까 사회 현상을 한 가지만으로 설명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정답이 명확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죠? 물리학 이런 자연과학 분야는 정답이 있죠. 중력이 있고 펜을 몇 미터 높이에 떨어뜨리면은 몇 초 만에 떨어진다. 정답이 딱 계산이 되는데 사회과학은 그런 게 없습니다. 정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론마다 보는 관점이 다 달라요. 근데 그건 이상한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도 그러니까요. 사람 사는 세상에서 정답이 있으면 참 좋겠는데 어떻게 사는 게 좋은 것이냐, 뭐가 착한 사람이냐, 뭐가 나쁜 사람이냐 정답이 없죠. 보는 관점에 따라 달라져요. 행정학도 마찬가지. 4번 행정 개념이 기능 개념이기 때문에 기능 변화와 다양화에 따라 여러 시각으로 설명이 되는 거예요. 이거는 문제풀이가 아닙니다. 행정학은 원래 그래요. 그리고 그런 것들은 공부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알게 되고 행정사 시험 이런 거 좋아하거든요. 그냥 자동으로 풀리는 거예요. 그냥 자동으로.
정답은 4번 이렇게 풀리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오늘날 하면 현대행정이 되는 건데 개념 해석이 계속 확대되고 있어요. 옛날에는 정부 혼자 했다면 이제는 시장과 협력, 시민사회와 협력, 행정이 확대되는 게 아니라 행정에 대한 개념이 또 다양해지고 있는 거예요. 아까 거버넌스 배워봤었죠? 이렇게 1번 문제를 통해서 이 자체로 기본서 삼아서 행정을 좀 파악해 봤고요. 그리고 우리 시험에 나오는 틀들이 뭐 기본서든 요약서든 이렇게 표로 다 정리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뭐 여러 개념이 있다는 소린데 가장 첫 번째 개념 정리가 뭐냐? 행정을 가장 넓게 이해하면 이건 민간 기업, 정부 다 포함해서 목표 다 다른데 목표 달성을 위한 행동을 말하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배우는 건 뭐 민간 기업 포함하는 건 아니겠죠? 우리가 배우는 행정하면 여기입니다. 범위를 좁혔어요. 범위를 좁혔다. 그러면 목표가 좁아진 거예요. 목표가 오직 공익 실현. 뭐 이런 게 사실 이제 정리하려고 그러면은 뭐 뭔가 좀 그 뒤죽박죽인 것 같고 하지만 사실 뭐 현대행정에서 정부가 사익 실현하면 안 되죠. 국민 전체익을 실현해야죠. 당연한 내용이에요. 당연한데요. 근데 이제 괜히 정리하니까 딱딱하게 느껴지는 거지. 그러면 오른쪽이 우리가 배울 행정학의 행정이구나. 그리고 공익 실현은 일단은 정부 조직이 위주가 되는 겁니다. 근데 이게 또 현대행정에서 조금 변화하잖아요. 근데 지금은 현대행정을 고려하실 필요 없어요. 비교 대상은 가장 넓은 의미 행정, 가장 좁은 의미의 행정이에요. 가장 좁은 의미로는 정부만이 공익 실현할 수 있다고 보는 거죠. 근데 뭐 공익이라는 게 뭔진 저도 모르지만 코로나 사태가 있을 때 최대한 확산을 방지하고 빨리 해결해야 돼요. 그때 이제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등등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의 의견이 다릅니다. 뭐 대통령, 국회의원, 관료들, 일반 시민들 등등등 의견이 너무너무 달라요. 그런 사람들이 서로 의견을 내고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등등등 다양한 상호작용을 하게 됩니다. 행정학에서는 다양한 사람들의 상호작용을 정치적 과정이다 이렇게 부를 건데 그 이유는 공익이 뭔지 모르니까요. 민주주의 국가에서 독재자가 이게 공익이다, 이게 코로나 확산 방지의 최고다 이렇게 정하면 안 맞죠.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이런 정치적 과정을 거쳐서 공익을 정하고 정책을 결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건 이제 민간 기업도 사람들 간의 상호작용이 없다는 건 아니지만 행정은 뭐 어떤 특정 상품과 관련된 기업, 사람들, 고객들만 상호작용하고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뭐 전 국민이 상호작용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정적 과정 범위가 훨씬 넓은 거죠. 게다가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해 영업시간 제한, 영업인원 제한 이렇게 권력을 사용합니다. 정부가 공익실현을 위해서 사회에 또는 민간기업, 민간인들에게 뭔가를 금지시키는 권력을 사용하죠. 그게 용인이 돼요. 왜냐하면 그 규제를 당하는 사람들 좀 피해를 입지만 그로 인해 코로나 확산이 더 효과적으로 방지가 되면 국민 전체적으로 더 좋은 거니까요. 그래서 민간 기업이 권력을 행사해서 국민들에게 강제적으로 물건 판다 말이 안 되죠. 하지만 행정은 공익 실현을 위해 강제력 행사, 권력 행사가 용인이 되는 거예요. 이걸 이제 이해를 해두시면 뭐 문장이나 단어가 뭐 정의된 대로만 나오는 건 아니거든요. 하지만 이거 뭐 당연한 거거든요. 이해를 두시면은 이제 이런 문제가 풀리게 됩니다. 일단 5번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고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영업시간 제한 이런 의무 부과하는 것은 행정밖에 못하는 거예요. 민간기업 못하는 거예요. 행정만 할 수 있는 게 행정의 본질적 영역이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광의하고 협의를 비교해 보면서 그 차이점, 행정만, 정부만 해당되는 게 행정의 본질적 영역이다. 그리고 뭐 시험 문제도 뭐 본질이네 아니네 뭐 이런 거 출제한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행정에 있어서 의사결정은 민간기업의 의사결정이 아니라 행정의 의사결정은 어떤 사회 문제를 해결해야 되나. 사회 문제 다양해요. 또 사람들의 요구 다양해요. 그 중에서 뭐가 가장 시급한 사회 문제고 누구에게 혜택을 줄 것이며 누구에게는 어쩔 수 없이 의무를 부과할 것인지 이런 것들을 정해야 돼요.
어떤 가치가 더 좋은 가치인가 이런 걸 이제 판단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행정의 의사결정은 다양한 사람들 간의 가치 중에 뭐가 가장 사회적으로 뛰어난 가치인지 결정하는 가치 판단하고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겠죠. 자, 나머지 다 배우겠지만 일단은 이 정도를 이제 문제로 파악을 해둡니다. 우리 두 번째 단계에서 기출 문제는 이런 식으로 보는 거예요. 뭐 문제 풀이도 있겠지만 이걸 통해서 개념들이 자연스럽게 흡수가 됩니다. 그것도 이렇게 나오네. 그러면 이거는 이해만 하면 그냥 풀리는 거잖아요. 여기는 이런 문제는 전혀 안 외워도 되는 거예요. 그냥 행정 공부하다 보면 자동으로 풀리는 거예요. 5번 제일 이상하다. 외울 거 없음. 이런 식으로 이쪽은 외울 필요 없다. 이해만 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 여기 시험 문제 이런 것들을 파악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는 행정의 범위가 아니라 전통적 옛날 방식하고 지금을 비교하는 거예요. 지금 오늘날에는 어떻게 변화하였는가. 변화. 자, 행정 뭐 가장 좁은 의미로 이해하면 정부 혼자 하는 거죠. 가장 좁은 의미로. 그런데 이제 오늘날에는 정부 혼자 하는 것에 한계가 있는 거예요. 아직 자세히 안 배우신 분들도 있겠지만 정부 실패도 겪어봤고요. 그러면서 다양한 뭐 시장, 시민사회 등 참여자들과 함께 협력하는, 자 그러면 공조직, 일반적인 정부겠죠. 사조직, 민간의 조직들이겠죠. 과 협력하여 함께 공공 서비스를 공급하고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거버넌스 시대로 변화한다. 요 행정의 개념은 과거랑 지금을 비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4번 문제인데요. 4번 문제. 제가 이제 주로 행정사 A, B급 문제를 다룬다고 했잖아요. 근데 가끔씩 이제 건너뛰는 것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제가 안 다루는 것들은 기출문제집 보면은 제가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 다 적어놨기 때문에 쉽게 공부를 하실 건데, 뭐 그런 것들도 익힐 겸 4번 문제 기출문제집으로 보시면, 자 3번에서 여기가 틀렸더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제 기출문제집은 암기용 해설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암기용 해설에 3번이 들어가 있고 이 독점한다에 취소선이 그어져 있죠. 그리고 어떻게 고쳐야 맞다. 현대행정 땡땡 정부와 민간의 협치는 거버넌스 해서 최근에는 정부 혼자 독점하는 게 땡이다. 이 문제 이제 오늘날이라고 적혀 있잖아요. 오늘날. 그래서 현대행정 문제다. 과거랑 비교하는 문제다. 이렇게 암기용에서 적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강의 잘 듣고 복습할 때 기출문제 한번 읽어보라고 그랬는데 그 중에 특히 틀린 선지, 틀린 부분을 암기용 해설로 확인하시면 되는 거예요. 오늘날 행정에 대해서 정부가 공공서비스 생산 및 공급을 독점한다. 정부 단독 행위를 강조한다. 그럼 땡이 되는구나. 현대행정은 거버넌스구나. 개념도 익히고 문제 스타일도 익히고요. 4번에 참여와 협력이 정부랑 민간의 다양한 조직들 간의 참여와 협력이겠죠. 그걸 통해 거버넌스를 구현하고 있다. 자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또 문제도 그 기출문제집도 이렇게 활용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한번 싹 정리할 수 있겠네요. 이제 지금까지 배운 것들을 정리하면 협동적 집단행동은 민간 기업이든 행정이든 다 하는 거다. 가장 넓은 의미의 행정. 그런데 협동해서 사익을 실현하는 게 민간 기업 아니겠습니까? 자 이제 경영하면 민간 기업이 자기 사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행위를 말하는 겁니다. 이제 행정의 개념을 좀 넓혀볼 건데 경영과 비교를 해보는 거예요. 경영은 민간 기업이 사익을 실현하기 위한 행위다. 그런데 협동적 집단행동을 통해 공익을 실현하게 되면 우리가 배우는 행정이다. 가장 좁은 의미의 행정. 그러면 정부만 해당되는 게 행정의 본질적인 영역이죠. 공익 실현을 위해 정치적 과정을 통해 공익을 결정하고 공익 실현을 위해 정부가 권력을 사용하고 행정의 본질적인 영역이라면 민간 기업도 다 하는 거 수단적인 영역이 되는 거죠.
왼쪽은 어떤 조직이든 다 합니다. 본질과 수단 구분할 수도 있고, 그리고 경영과 행정의 유사점이 수단적인 성격이네요. 이렇게 개념을 잡아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행정만 해당되는 게 경영과의 차이점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이미 생각나신 분들도 있겠지만 행정과 경의 유사점, 차이점 이 문제를 또 잘 내죠. 그게 이제 다음 포인트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제 강의는 설명 들을 때 필요한 부분은 다 띄워드리기 때문에 기본서나 요약서는 강의 들으면서 너무 이제 요 페이지를 찾아서 보고 막 그러실 필요는 없어요. 강의 화면에 집중해 주시면 됩니다. 어쨌든 기본서나 요약서를 보면서 공부하실 분들은 이제 포인트 번호 똑같다라는 거죠. 포인트 번호 보면서 이제 2번 포인트로 넘어갑니다. 자, 그러면 기본서든 요약서든 크게 처음부터 요 그림이 있을 겁니다. 자, 경영은 민간 기업이 사익을 추구하는 행위다. 행정은 정부가 공익을 실현하는 과정이다. 그런데 수단은 공통점. 자, 목표는 달라요. 근데 목표 달성을 위한 수단, 조직, 인사, 재무 관리 등등 다른 거죠. 그리고 우리 시험 문제에 유사점, 차이점을 구분시킨다라고 그랬는데 수단적인 측면, 유사점으로서 협동적 집단 행동. 대표적인 표현이었죠. 이런 표현을 주거나 혹은 조직, 인사, 재무, 관리와 관련된 표현을 주거나. 그리고 기억나신 분들 있죠. 이제 관료제가 민간 기업이든 정부든지 간에 목표를 정해주면 가장 효율적으로 달성하는 조직 장치예요. 관료제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은 이거는 수단적인 성격이에요. 목표가 사익 실현이든 공익 실현이든 정해주기만 하면 가장 효율적으로 집행하는 조직 장치입니다. 이렇게 이런 표현들 가지고 차이점이다, 땡 출제를 한다, 이런 걸 이제 정리를 하는 거예요. 유사점이죠. 그 다음에 차이점으로서 이거 외에도 좀 더 출제되는 것들이 있어서 또 정리를 하는 건데 첫 번째 거에 너무 쉽고 그 다음에 세 번째 거 먼저 볼게요. 세 번째 거. 민간 기업은 자기 기업에서 물건을 사거나 살 가능성 있는 고객만 챙기면 되는 거죠. 근데 행정이 특정 집단만 챙기면 안 되죠. 모든 국민 챙겨야죠. 당연하네. 이런 게 시험에 나와요. 이제 차이점은 바꾸면 땡 나오겠죠. 이런 거 나와요. 그리고 이건 좀 설명이 필요한데 민간 기업은 수많은 기업들이 비슷한 서비스를 공급하면서 경쟁하죠. 우리 학원 주변만 해도 다양한 음식점들이 경쟁하고 있어요. 그 말은 맛없으면 우리 안 갑니다. 너무 비싸요? 우리 안 갑니다. 그래서 민간 기업들은 돈 벌기 위해 서비스의 고객 대응성, 고객님들이 원하는 거, 그리고 싸게 팔아야 되니까 효율성을 계속 높여서 단가를 계속 낮추는 거죠. 그래 더 싸게 팔 수 있으니까. 그래서 대응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엄청나게 노력하는데 기본적으로 정부는 하나입니다. 독점성이 강하죠. 그러다 보니까 정부는 망할 일이 없어요. 굳이 국민들이 원하는 거 열심히 파악해서 대응하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되고 효율성 높이려고 계속 연구하지 않아도 되고 효율성, 대응성 높이려는 요인이 부족합니다. 기본적으로 정부는 하나니까 이렇게 경영과 비교해서 이런 걸 출제하는구나 이해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이제 경영과 비교하고 있으니까 정부는 독점성이 높죠. 근데 독점성으로 지금 문제가 있다고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오늘날 현대행정은 정부의 독점성을 낮추기에 노력을 하는 거죠. 오늘날에는 이 문제가 있으니까 그게 이제 거버넌스 개념이 되는 거고요. 근데 지금은 이제 거버넌스 생각하지 마시고 경영하고 비교했을 때 라는 이제 하나를 남겨두고 있는데 민간 기업이 권력을 행사하는 건 말이 안 되죠. 근데 이제 정부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그림으로 그려봤듯이 자 국민의 대표가 국민을 위한 정책을 결정합니다. 공익 결정하고 정책을 결정하고. 근데 그게 코로나 대응을 위해서 권력을 행사하는 정책일 때도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 아무거나 국민에게 권력을 행사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권력을 행사할 때는 너무너무 중요한 게 권력 행사 가능은 하지만 아무렇게나 하면 안 된다. 그래서 국민의 대표가 정한 법,
주로 이제 국회의원들 입법부가 법을 정하죠. 법으로 정해준 것만 행정이 국민에게 강제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뭐 대의민주주의 국가를 가장 단순하게 표현을 한 겁니다. 우리 뭐 정치학이 아니라 행정학은 이 정도만 이해하고 있으시면 되겠고, 이게 시험에 엄청나게 잘 나옵니다. 그래서 경영보다 행정은 더 강한 법적 규제를 받아야 됩니다. 아무거나 강제력을 행사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경영도 민간 기업에게 법적 규제가 없진 않지만 행정보다는 약한 거죠. 이런 것들을 이제 파악을 하는 거고, 뭐 사실 원래는 배워야 될 것들이 많아요. 근데 뭐 이 정도만 해도 웬만한 문제들은 다 풀리기 때문에 자, 핵심적인 것만 정리를 하는 건데, 기출문제집 5번을 보시면 5번. 자, 5번을 보시면 경영과 구분되는 행정의 속성이니까 차이점을 물어봤잖아요. 근데 2번 행정은 합리적이고 집단적인 협동행위다. 이건 공통점이잖아요. 땡. 4번 행정은 목표 달성을 위해 인적 물적 자원을 동원하는 관리성을 강조한다. 공통점이잖아요. 땡. 협동적 집단행동, 뭐 관리하는 거 이런 것들 다 민간기업도 하는 거죠. 그러면 첫 번째 패턴은 차이점 물어보면서 유사점, 공통점 땡이구나 확인하시고, 자 그다음에 차이점에서 경영과 비교하고 있어요. 경영과 비교했을 때 행정은 독점성이 더 높다라고 그랬죠. 기본적으로 정부가 하나니까. 그리고 시장성이라는 것은 경쟁성이에요. 경쟁. 시장에서 다양한 민간 기업들이 돈을 더 많이 벌려고 경쟁하고 있죠. 경쟁성은 떨어지는 거죠. 그러면 1번 같은 경우에는 경영하고의 특징을 바꿔 땡으로 냈네요. 이제 오른선지를 보시면 행정은 정적 성격 가지면서 공권력을 배경으로 한다. 이거는 경영이 뭐 이런 성격이 전혀 없다는 건 아니지만 경영과 비교했을 때 행정이 훨씬 더 강하죠. 이런 게 이제 오른선지로 출제가 되고요. 행정은 공익실현 과정에서 정적인 상호작용 필요하고 권력 행사가 필요합니다. 이 문제를 통해 행정과 경영 출제 포인트를 싹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행정사 외에 강의 시간에도 가끔씩 다루고 설명드린 문제가 있을 텐데, 그런 문제는 좀 도움이 많이 되는 문제, 그리고 이런 패턴들이 계속 행정사에도 출제되고 있는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자, 6번을 가보시면 이건 행정사 문제인데 5번에 관리적 측면, 권력적 측면 이렇게 비교를 하네요. 뭐 행정이 관리적 측면이 없는 건 아니겠지만 경영과 비교하면 바뀌었네. 이렇게 문제를 푸는 거예요. 바뀌었네. 자, 행정학 개념은 굉장히 추상적인데 비교해서 문제를 내는 거예요. 선생님, 행정에도 관리적 측면이 없지는 않잖아요. 근데 왜 땡인가요? 비교하면 무엇이 더 강한가? 행정이 권력적 측면이 경영보다 강하고 경영은 관리적 측면이 행정보다 더 강한 거죠. 그래서 개념은 추상적인데 바꿔놓으면 땡이라는 게 명확하게 잘 보입니다. 우리 시험 문제가 단순합니다. 이렇게 시험 문제 빨리 적응하는 분들이 빨리 점수가 나오는 거예요. 자, 그리고 행정과 경영을 비교해 봤을 때 행정이 더 엄격한 법적 규제를 받아야 되잖아요. 2번 오른손지도 하나 확인해 보시고, 여기 이제 잘 나온다고 그랬죠. 보시면 3번에 행정은 공익을 추구하기 때문에 경영보다 법적 규제를 적게 땡. 행정이 법적 규제를 더 강하게 받아야 돼요. 두 문제 다 행정사 문제입니다. 행정사의 행정과 경영 비교하는 문제 잘 냅니다. 또 3번 문장은 옳은선지 틀린선지 계속 나오고 있죠. 너무너무 중요한 내용이에요. 4번도 보시면 행정이 경영보다 더 강한 권력수단을 가지겠죠. 이런 것들이 점점점 당연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외울 필요 없어요. 나머지 옳은선지 볼까요? 행정은 공익 추구, 경영은 이인 추구. 이거 어떻게 틀렸다고 합니까? 그다음에 행정은 경영보다 의회 정당 이익단체로부터 더 강한 비판과 통제를 받는다. 이건 제가 설명 안 드려도 이해하고 있죠. 특정 민간기업이 실수하면 그 관련된 사람들이 피해를 보고 관련된 사람들이 비난을 하지만 정부가 잘못하면 온갖 곳에서 비난을 받는 거죠. 모든 국민과 관련되어 있으니까. 그리고 5번 행정은 모든 국민에게 법 앞에 평등, 경영은 고객별로 차별 대우 가능하죠. 이런 식으로 행정학 시험 문제가 단순합니다. 특히 이제 틀린 것들은 잘 보여요.
네, 그나마 이게 좀 어려워서 제가 그림 그려가면서 자세히 설명드린 것뿐이고. 자, 이러면 이제 행정과 경영의 유사점과 차이점까지 개념을 잡아봤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처음이다 보니까 제가 너무 빨리 할 수는 없어서 시간상으로 원래 1교시 계획은 포인트 3번까지 하려고 했는데 시간상으로 여기서 한번 끊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차분히 가죠. 뭐 처음엔 차분히, 나중에 여러분 적응되시면 좀 빠르게 가고요. 좀 쉬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